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수업의 클라이막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거든요. 자, 요거는 자산자본 부채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을 하는 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손익계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번 돈인 수익과 쓴 돈인 비용, 딱 이 두 가지가 손익계산에 참여하는 원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손익계산을 따져볼 건데요. 비용에 해당되는 걸로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쓰는 비용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또는 퇴직금을 주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거나 매출 원가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쓴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자 수익이 났거나 또는 매출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에게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손익계산을 따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현실은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 비용을 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익이 150만 원이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뺍니다. 150에서 100을 빼면 50이 나오는데 바로 저 50이 손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양수면 그럼 수익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음수면 비용이 더 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걔는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라는 말과 수익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에요. 수익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그 벌이들이 다 수익인 것이고 거기서 비용을 뺀 순수한 나의 돈,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손익을 한번 따져봐요. 저는 표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손익 계산을 할 때는 수익 아니면 비용만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시산표에 있는 계정 중에서 현금은 자산, 건물 자산, 통신비, 비용. 그럼 통신비를 적습니다. 100만 원, 그쵸? 차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자본, 월급은 수익이니까 월급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얼마? 300. 이런 식으로 쭉 손익에 해당되는, 즉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해서 쭉 적어주고 대변에 있는 수익들의 합과 차변에 있는 비용들의 합을 빼준 결과 여기서는 200이 되겠네요. 저것이 바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음수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 회계적인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에 이 숫자를 보면 돈을 벌었는지 썼는지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아무리 큰 기업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서는 다트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고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자, 49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의 이익이 났는가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항상 저 기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항목을 보면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당히 복잡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는, 손익계산서를 보는 사람들이 관점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관심 있는 것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관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그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지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의 손익계산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교양 수업이고 일부러 현실의 복잡성은 못 본 척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